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스마트폰. 잘 사용하면 아주 좋은 도구지만 너무 과의존하게 되면 일상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특히 스마트폰 과의존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청소년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이야기해줄 두 친구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친구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예서입니다. 전 스마트폰에 진심이라 SNS 팔로워 수도 많고 친구들이나 부모님이랑 수시로 연락하는 편인데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과의존이 높다니 오늘 진짜 할 말 많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장지우입니다. 저도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나름 조절하면서 똑똑하게 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제 생각을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제가 서두에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과의존율이 가장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스마트폰 과의존이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사실 과의존이라는 말도 처음 듣는데요. 진짜? 전 들어본 적 있어요. 저번에 스마트 심센터 선생님이 교육해 주셨는데 그때 과의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오, 친구는 들어본 적이 있네요. 네, 그런데 과의존이라는 게 스마트폰을 적당히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길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낮이나 밤이나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들고 사는 사람들한테 너 과의존이야 이런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사람들 다 과의존이지. 아, 과의존이 그런 거였어? 그럼 그건 청소년들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아요? 어른들도 다 그런데? 그럼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문제는 그다지 크게 염려할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어른들도 다 하니까? 네, 저는 딱히 밤에 영상 보다가 늦게 자면 다음날 피곤하고 학교에서 조는 거? 이게 문제라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른들이 크게 걱정할 만큼 저희가 엄청 과의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맞아. 어른들은 너무 걱정이 많아. 과해. 네, 두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른들의 걱정이 정말 과한 걸까? 아니면 우리가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문제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간 서로의 생각과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네요. 이야기에 앞서 간단한 퀴즈를 한번 해볼까요? 화면에 두 개의 그림이 보일 텐데 이 두 개의 그림을 비교해서 틀린 점이 있다면 우리 먼저 찾은 친구가 이야기해 줄래요? 뭐지? 둘 다 비슷한데. 혹시 어젯밤 너 모습이니? 밤? 저 찾은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첫 번째 그림은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새벽 1시 35분인 것 같은데 두 번째 그림은 시간이 다르네요. 오후 5시네. 오, 이것도 다르다. 5시에 스마트폰 보는 애보다 새벽 1시에 스마트폰 보는 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엄청난데요? 오, 그러네. 딱 봐도 이 친구 지금 최소 3시간은 영상 본 것 같은데요? 두 친구가 모두 정답을 잘 찾아줬어요. 그런데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을 비교해보면 더 익숙하고 친근하고 그런 그림이 있나요? 익숙하다기보단 일단 오후 5시에 스마트폰을 본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요? 보통은 공부 다 하고 나서 12시 넘어서 영상 보다가 한 2시쯤 자는 게 대부분 애들의 모습일걸요? 맞아. 제 친구는 꿈이 크리에이터라 자기 개발한다고 너튜브에서 영상 엄청 보거든요. 근데 걔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다 그래요. 그래요? 그럼 부모님도 엄청 걱정하실 것 같은데. 그쵸. 엄마는 일찍 자라, 내일 학교 가면 피곤하다, 학교 가서 졸기만 해봐라 하시는데 일찍 자야 하는 건 알지만 조금만 보고 자야지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시간이 훅 지나가 버리는 걸 어떡해요. 맞아. 영상을 보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서 눈도 아프고 다음날 좀 피곤하긴 한데 끊을 수가 없어요. 재밌는 영상이 알고리즘으로 계속 나오니까. 잠깐만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영상을 하루에 3-4시간씩 보는 건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일주일이 7일이니까 거의 30시간이나 본다는 건데? 그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하시면 엄청 오래 본다고 할 수 있긴 한데. 그런데 사실 그렇게 보는 애들 진짜 많아요. 학원 갔다 와서 밤에 영상 보고 쉬는 시간에도 보고 수업 시간에 몰래 안 보는 게 다행일걸요? 맞아. 알고리즘으로 막 다음 영상이 추천으로 뜨니까 진짜 안 누릴 수가 없다니까요? 알림도 막 수시로 오니까. 이건 우리 탓이 아니에요. 맞아.
알림이 수시로 울려서 어쩔 수 없이 보는 거라고요. 가끔은 수시로 울리는 알림에 정신이 없을 때도 있긴 한데 아무튼 청소년들에게 과의존한다고 하는데 100% 우리 탓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친구들 이야기를 너무 실감나게 계속 듣다 보니까 다음 진행을 놓칠 뻔했네요. 청소년들 사이에서 하루에 3-4시간 영상 보는 것 정도는 흔한 일이라고 하니 이게 정말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우선 다음 준비된 그림을 하나 더 볼까요? 이거 금방 찾겠다. 일단 말풍선이 너무 다른데요? 그러게, 온도차 무엇. 우선 첫 번째 대화방에서는 되게 좋은 이야기들만 하는 것 같아요. 뭐 힘내, 화이팅 이런 건가? 그러게. 그리고 표정도 다른데요? 첫 번째 메신저를 보는 애는 웃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메신저를 보는 애 표정은 이게 웃는 거야 찡그리는 거야. 표정이 좀 애매한데요? 네, 첫 번째 그림보다는 빠르게 정답을 찾은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이번에는 메신저로 친구들이랑 대화 나눌 때 주로 어떻게 대화하는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전 메신저는 어디서든 수시로 쓰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쓰고 학원에서도 쓰고 집에서는 당연하고. 학교에서요? 학교에서는 쓸 일이 없지 않아요? 친구들이 다 교실에 있는데? 에이, 아니죠. 옆반에 있는 애한테도 메신저로 말 걸 때도 있고 같은 교실에 있는 애한테도 귀찮으니까 그냥 메신저로 메시지 보내서 말 걸죠. 그리고 조별과제 할 때도 친구들이랑 메신저 앱으로 대화하면서 준비하기도 하고 진짜 많이 써요. 네, 가끔 단체 메시지방에서 너무 친한 친구들이랑은 좀 막말도 하고 한 친구만 단체로 놀리기도 하는데 직접 얼굴 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친구도 덜 기분 나빠할 것 같고 뭐 괜찮지 않나요? 맞아. 그냥 친구니까. 가끔 메신저에서 너무 놀리면 그 친구가 짜증내거나 읽고 답 안 할 때가 있어서 좀 기분 나쁜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럴 땐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또 풀리겠지 하는 거죠 뭐. 두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랑 아주 다르게 메신저 앱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놀라운데요. 예를 들어 전 옆에 있는 친구나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한테 이 메시지를 보내서 뭘 물어보거나 하는 게 더 귀찮은데 오히려 직접 가서 말하면 더 편하지 않아요? 진짜요? 그냥 메시지 보내면 끝인데 뭐하러 굳이 얼굴 보고 말해요? 맞아. 그리고 그 친구도 제가 다가가서 물어보면 뭐 이런 반응일걸요? 에이 뭐 이런 걸 물어봐 그냥 톡으로 해 이렇게 해요. 맞아. 오히려 그렇게 다가가서 물어보거나 대화하면 너무 어색할 것 같아요. 그러게. 난 우리 반 친구랑 일주일도 얼굴 보고 말 안 한 적도 있는데 메신저는 맨날 말해요. 맞아. 메신저가 얼마나 편한데요. 친구한테 직접 말하기 껄끄러운 이야기도 그냥 막 할 수 있다고요. 진짜요? 그럼 친구들이랑 메신저로 대화하는 일 말고 학교에서 스마트폰 쓸 일이 또 있어요? 있죠.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는 선생님한테 묻는 게 귀찮으니까 포털에서 검색하고. 가끔 자율학습 시간에 따분하니까 어제 보던 웹툰 보기도 하고 집에 가서 봐도 되는데 어제 보던 거라 그 다음 내용이 너무 궁금하니까요. 맞아. 자율학습 시간에 몰래 웹툰 보고 영상 보는 게 꿀인데 생각해보니까 학교에 있을 때도 스마트폰은 쉴 틈이 없네. 우리 진짜 과외존 맞나? 잠깐만요. 친구가 우리 과외존 맞나? 라고 했는데 이쯤에서 과외존이라는 용어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스마트폰 과외존이란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해서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서두에 이야기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율이 높다라는 말 공감이 되나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인정해요. 그런데 사실 문제적 결과를 경험한다고 하는 건 공감이 안 돼요. 솔직히 과의존 한다고 해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나한테 피해가 가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뭐 괜찮지 않을까요? 맞아요. 피해라고 해봤자 밤에 스마트폰 보니까 그 다음날 피곤해서 존다거나 뭐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대인관계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어른들은 무조건 너네 과의존이야 라고 하면서 왜 과의존인지 어느 정도로 스마트폰을 했을 때 과의존이라고 하는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방금 친구가 어른들은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그냥 너희는 과의존이야 라고만 한다고 했는데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얼마나 과의존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척도가 있다고 해요. 뭐 심리검사 같은 건가요?
심리검사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스마트폰에 과의존하고 있는지 그 수준을 점검하는 자기점검 척도가 있어요. 스마트심 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청소년용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가 있는데 총 10가지 문항으로 문항이 많은 편은 아니니까 지금 한번 간단하게 검사를 해볼까요? 친구부터 결과 보여줄 수 있어요? 저는 총 40점 만점에서 34점. A형 사용자군 나왔어요. 충격. 나도. 전 얘보다 1점이나 높은 35점이나 나왔어요. 점수가 높은 게 좋은 건 줄만 알았는데 밑에 있는 내용을 보니 대인관계 갈등 문제나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냥 과외존일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진단검사를 하고 나는 결과를 받으니까 더 문제가 심각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맞아요. 친구의 말처럼 짐작이나 생각만으로 나도 과일존일까에 머물렀다면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스마트심 센터 홈페이지에 가서 청소년용 스마트폰 과일존 척도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스마트폰 과일존 수준을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스마트폰 과일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때요?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이 가나요?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나는 저러지 않은데 싶은 부분도 있었어요. 네, 전 사실 얘처럼 메신저로 친구들이랑 엄청 수다를 떠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스마트폰을 수시로 본다는 편은 아니라는 거죠. 뭐야, 저도 얘처럼 막 영상을 엄청 늦게까지 보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리즘이 나를 이끄는 건 인정. 그건 진짜 해결 방법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스마트폰 하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똑똑한 스마트폰에 너무 많이 의존하게 된 것은 아닌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팁! 우리 삶의 주인이 스마트폰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스마트심 센터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를 통해 점검해보는 시간 꼭 가져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마트폰에 과의존하고 있었던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 다음 이 시간에 친구들과 점검한 과의존 척도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고위험군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좋아요.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입니다. NIA 스마트심 센터에서 청소년용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를 통해 스스로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을 점검해보세요.